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횡포 의혹, 대전 MBC가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비싼 재료비와 로열티 부담에 점주들은 최저시급조차 벌지 못한 채 빚만 늘고 있습니다. 당장 가게를 접고 싶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담돼 폐점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에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차린 사회초년생 점주. 어린 두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첫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자신이 받던 급여보다 2배 높은 월 4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본사의 설명에 직장까지 관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본사가 납품하는 강제 품목의 가격은 시중보다 비쌌고 로열티 부담도 컸습니다. 직원 월급조차 감당할 수 없어 인력을 줄이고 가족들이 나와 일손을 보탰지만 수익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습니다. 두 달째부터 한 200만 원씩 조금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니 불과 2달 전에는 거의 인건비, 4대 보험비 해서 9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불어난 빚은 어느새 1억 원을 넘었지만 폐업조차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월 매출 3%에 남은 개월수를 곱한 만큼 위약금을 내야 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냥 폐점하고 싶은데 폐점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일단 해야 되고 이제 빚도 안 나와요, 저한테. 실제 충청권의 한 점포는 위약금 1,000여만 원을 감수하고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약금 부담 때문에 꼼짝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 중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사가 강제 품목으로 이윤을 내는 프랜차이즈의 이른바 차액 가맹금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프랜차이즈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고 로열티만을 수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가맹점 매출이 잘 나와야만 본사도 수익성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료비 폭리와 가격 강제 동결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본사는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점주들을 상대로 설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가맹점주협의회에 문제 제기를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남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심폐소생술 가능 자원봉사자가 바로 출동하는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반경 300m 내에 있는 CPR 가능 자원봉사 등록자에게 앱으로 알려 응급처치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는 15개 모든 시군에서 운영되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초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올린 서천읍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천읍성은 금강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 바닷가에 돌로 쌓은 읍성으로 성벽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아 계단식 내벽 등 당시 성을 쌓는 방식 등을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청양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경로당에 매주 한 차례 점심을 제공합니다. 무료 점심은 20명 미만 경로당 50곳에 매주 수요일 제공되며 지역의 제철 농산물이 활용됩니다. 청양군은 내년에는 기본소득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을 이어가고 주 1회 식자재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 대상도 현재 9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 예술고의 내신 성적 오류 사태, 시교육청이 최소 한 달 전부터 이를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적 오류로 인한 피해 학생이 10여 명이 아닌 60명을 웃돈의 사실도 학교 측이 뒤늦게 털어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시의회는 이틀째 예견된 인재라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이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예술고의 성적 오류 사태를 놓고 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틀째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학부모님은 터졌게 터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식적인 루트에 어떤 내용이 없냐. 이거 묻고 싶어도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다. 혹시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될까 봐. 성적 오류 사실을 시교육청이 최소 한 달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실무선에서는 인지했고 학교의 즉시 시정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관련 보고서를 정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꽤 전에 알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왜 전달이 안 됐습니까? 찬조금 모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제보가 와서 이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학생들의 지원 대학에 수정 자료를 모두 보내 반영토록 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46개 대학과 유선으로 통화해서 자료 제공하고 그걸 대입 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과 소통을 했고요. 자료도 토요일 날 모두 송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성적 오류 정정 과정에서 교과심의위 개최, 학생 서명 절차 준수 등은 의문입니다. 또 비슷한 선례가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만큼 내신 성적 입력 체계 전반에 예견된 인재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어떤 부분의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수를 가장한 이제 성적 조작도 의심받을 수 있는. 여기에 성적 오류 학생이 알려진 11명이 아닌 60여 명에 달하는 사실도 학교 측이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딱 11명입니까? 네, 69명 전체한테 저희가 원점수를 넣은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마음가짐을. 학교 측은 수능 예비 소집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입력 정정에 대한 서명을 받고 비공개 학부모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전시가 내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에 공무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시험 당일 본청과 산하기관, 공사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고 수험생 탑승 차량에 한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면제, 승용차 유일제 1시 해제, 교통약자 수험생 차량 무료 지원 등을 합니다. 또 자치구 경찰 등과 고사장 반경 200m 이내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통제하고 긴급 환자 수송을 위해 119 구급차도 배치합니다. 대전시 전통시장의 공동배송 시스템 지원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 지원 예산이 5배 이상 늘었지만 9월 기준 실적은 3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대전 우체국의 배달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두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동구는 내년부터 단전, 단수 등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정해 대전 우체국에 전달하고 집배원은 이들 가구에 등기 우편을 배달하며 위기 징후 등을 관찰한 뒤 구애 전달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최신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요. 충남도가 지역 산업은 물론 농축수산 그리고 공공 분야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AI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이 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이 기업은 최근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포장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잡기 위해 학습 기능과 결합한 인공지능 검사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그 결과 불량률은 5%에서 2%대로 떨어졌고 동시에 생산성은 7%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 현장에서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개선된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공장이 많은 충남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AI 기술이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가 세계무역질서 재편이라는 위기 속에 지역 산업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AI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펀드를 3배 이상, 창업 공간을 50% 이상 확대하고 AI 특화 인력 15,000명 이상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AI 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서며 농수축산 분야와 융복합 바이오 산업에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도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충남도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AI 특위를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사업들을 내년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충남 서해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발생하면서 서천군 물김 양식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총 3,331헥타르 해역에 약 6만 채의 김 양식장을 설치해 본격 출하를 준비하던 중 비인면과 서면 등에서 때이른 황백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황백화는 질소 등 영양염 농도가 생육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데 올해 가을까지 이어진 고수온과 장마로 영양염 결핍이 가중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전시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7조 58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 추진과 복지 분야 수요 증가로 지방채도 올해보다 300억 원 많은 2천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 확정됩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 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 후보 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후원회 설립 절차와 함께 정치자금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남은 22가구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친환경 보일러 한 대당 설치비 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한화그룹과 대전MBC가 시작한 한빛대상이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가는 숨은 영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문화예술부터 과학기술, 교육까지 한 줄기 빛처럼 지역의 희망을 선사한 수상자들을 고병권 기자가 소개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름다운 꽃 그림으로 풀어낸 이름 꽃 선물로 유명한 박석신 화백. 개인 창작 활동을 넘어 병원이나 복지시설, 교육 현장까지 예술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힘을 나누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려지는 감동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 이름꽃 미술관에서 그런 감동을 함께 그리는 40년 초등교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강사로 활동 중인 성수자 강사. 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 학교와 구도심의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성인 문해 교육으로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싶고 국내 1세대 바이오 전문가로 30여 년간 독자적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국내 손꼽히는 제약회사를 이끌어온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과학기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년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봉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과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감태를 우리밥상의 특별한 먹거리로 만든 송원식품의 송주연 대표가 지역 경제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대전 MBC 공개홀에서 개최된 2025 한빛대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대전 MBC TV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전국 공모사업으로의 전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선 공약인 만큼 공모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천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천안 설립을 공약한 만큼 공모를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며 이런 점을 정부와 대통령께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천안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복절 경축사 논란 뒤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후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의 즉각 철회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천안 민주단체 연대회의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김 관장의 뉴라이트 행각에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친 후손을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적반하장이라며 즉각적인 파면과 고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